헬로그달 가짜뉴스를 헬로보낼 헬마우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특별한 시간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총선 종료 특집으로다가 조선일보가 최근에 써놨던 똥글 읽기 시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은 소리가, 아름다운 소리가 뭡니까? 내가 싫어하는 놈의 우는 소리죠. 온 세상에 울리는 맑고 고운 소리. 그래서 제가 요즘 조선일보의 사설을 읽는 재미에 아주 푹 빠져 삽니다. 매일매일이 즐거워요. 제가 아주 그냥 인터넷에 그 짤 있지 않습니까? 야 우냐? 그 기분으로 요즘 사설을 읽고 있는데, 근데 최근에 제가 조선일보 사설 중에서 아주 묘한 글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진짜 이거는 뭐 똥이에요, 똥. 뭐라고 다른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똥글이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동지들하고 이거를 좀 씻고 뜯고, 씹는 건 좀 그렇구나, 뜯어서 조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글을 가지고 이 조선일보가 평소에 무슨 짓을 하는지, 한국 언론 생태계의 단면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4월 21일자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초선 끝나고 일주일 정도 됐을 때 나온 건데, 제목부터가 어마무시합니다. 반기업법 1300개 대기 중, 국회 통과하면 경제 엔진 멈춰설 것. 와, 이거 엄청나지 않습니까? 1300개의 반기업법이 국회에 지금 대기 중이야. 얘네들이 출력하면 다 죽어요. 우리 좌파 정부가 이거 나라 다 망친다 이거야. 아니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제목만 봐도 좀 이상하잖아. 아니 한국 국회가 무슨 적국 국회입니까? 북한 애들이 막 단체로 내려와가지고 한국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다 등원해서 이 나라 다 망치겠다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다 북한에서 내려온 국회의원들이야? 반기업법을 무려 1300개나 만들어가지고 한국을 망치려고 해?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이상하잖아. 이거 그럴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뭐지 이게? 이게 진짜야? 라는 느낌이 좀 드시죠? 그런 느낌이 든다면 이게 바로 요 글의 뒷면에 뭔가가 숨겨져 있다. 여러분 조선일보를 보실 때는 말이죠, 바로 요런 자세, 저 같은 자세를 약간 실눈을 뜨고 보셔야 돼요. 새끼들 또 무슨 개소리 하려고 그러지? 약간 이런 의심을 일발장전을 하고 보셔야 돼. 그러면 한번 읽으면서 쪼개보도록 할게요. 전경련 무역협회 등이 새로 출범할 21대 국회에 대해 규제 완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은 거꾸로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 법안이 1300여 개에 달한다. 여당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압승함에 따라 이 법안들은 21대 국회에서 재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정경련에서 말이야, 국정농단 사태에 깊숙이 개입했던 그 정경련, 야 기업들 다 죽는다 이거, 우리 규제 완화를 좀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데, 이 배은망덕한 국회놈들이 계류 중인 법안이 반기업법으로다가 1300개야 이거? 진짠가 이거? 이거 무슨 근거가 있는 거야 이거? 제가 그래서 사설을 다 읽어봤는데 이 1300개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나온 건지, 어디서 가져온 자료인지 사설 안에는 안 나와요. 1300이라는 숫자만 졸라 강조를 하는데 기준이 뭔지가 없어. 근거가 뭔지가 안 나와. 알아서 찾아보라 이거야? 사설에서 설명을 안 하길래 제가 찾아봤습니다. 반기업법 1300개. 여러분도 한번 검색해보세요. 안 나온단 말이야. 저 워딩 자체가 반기업법 1300개로 치면 안 나와요. 근데 딱 하나, 기사가 딱 하나 걸립니다. 조선일보의 4월 21일자 사설의 바로 전날 4월 20일에 나온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국회에 쌓인 반기업법 1300개, 슈퍼 여당 앞에 기업들 곡소리. 기사에 뭐라고 돼 있냐면, 본지가 20대 국회 상임위 6개에 계류돼 있던 법안을 분석한 결과,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상임위 6개가 뭔지도 안 밝힙니다. 기사를 쓰면서 왜 근거를 안 밝히는 거야? 당신네 독자는 그냥 대충 이렇게 싸갈기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갑니까? 그래서 제가 국회에 요청해놨습니다. 1300개 리스트 좀 달라고. 저 악마 같은 느낌. 받으면 따로 제가 분석을 해드릴게요. 상임위 6개의 계류되어 있는 법안을 분석한 결과 지난 1월 기준 총 7,476개 법안 중 1,303개, 약 17.4%가 기업들의 권한과 활동을 제한하는 규제 강화 법안이었다. 이 중 90% 이상은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발의했다. 1300개의 소스가 뭔지를 봤더니 지들 입으로 얘기를 하는데 규제 강화 법안이래. 일단 여기서부터 뭔가 삔또가 이상해요. 제목에는 반기업법이라며. 근데 기사 안에를 보면 규제 강화 법안이라고 돼 있어. 기업을 반대해서 기업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거랑 규제를 강화하는 거랑 같은 겁니까 이게? 사실은 이것도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일단 넘어갑시다. 조선일보니까 내가 거기까지 봐주기로 했어. 좋은데 1303개의 그 규제 강화 법안이라는 거를 무슨 기준으로 뽑았냐고. 기준 제시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우리도 알아먹어야 될 거 아니야. 네가 무슨 궁예야? 네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딱 보면 알아. 이 마구니들아 보면 아는 거야? 기준 제시를 해주세요. 누가 기준 소리를 내었어? 헬 예?
1300개라는 숫자 야바 위에 틈새를 관찰해 보시면 말이죠, 아주 재밌는 포인트들이 많습니다. 법률이라는 게 여러분 원래가 규제입니다. 기본적인 성격 자체가 법률은 원래 규제예요. 인간은 그냥 냅두면 힘센 놈이 힘 약한 사람을 괴롭히고 뺏고 때리고 뭐 이렇게 하거든. 원래 그렇게 굴러가. 그러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인간의 활동을 규정하고 규제하고 범위를 정해주고 잘못하면 혼내고, 이걸 제한하기 위해서 만든 게 법률 체계거든요. 이거는 나쁜 짓이니까 하지 마라, 요건 해도 괜찮다, 이거 정해주는 게 법이야. 무슨 뭐 촉진법 이런 식으로 이제 특별하게 좀 만들어진, 따로 만들어진 그런 법안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대부분은 규제하는 게 목적인 겁니다. 그러면 기업과 관련된 법은 성격이 뭐겠어요? 기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건 해도 되고 이런 걸 하지 마라, 이걸 정해주는 게 기업과 관련된 법이에요. 최저임금은 얼마 이상은 무조건 줘야 된다. 사람을 인종이나 성별에 따라서 차별해서 채용하면 안 된다. 강물에다가 폐해서 버리지 마라. 미세먼지 배출량 임마 조작해가지고 적어놓으면 너 혼나. 이런 거, 이게 바로 기업 활동이랑 관련된 법률들이에요. 다 대부분이 규제죠. 기업 말고 개인한테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맞춰서 자기 애라도 함부로 때리면 안 된다, 무단횡단하지 마라, 남한테 사기치면 혼난다, 이렇게 당연히 개인의 어떤 활동을 규제하고 규정하고 범주를 정해주는 거, 그게 법률의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 기업에 관련된 법이라는 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느냐? 기업들의 권한과 행동 범주를 정해주고 제한하는 규제 법안일 수밖에 없다. 이거는 그냥 법률의 기본 성격이에요. 근데 그거를 싹 모아가지고 이게 다 반기업법이다, 기업을 죽이려고 하는 법이다, 1300개다. 아니라고. 그게 아니고 내가 고쳐줄게. 기업 활동에 관한 법률이 제출된 게 1300개 안이 있다 라고 수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빨간펜 선생님 헬마우스가 이게 고쳐주면 이렇게 되는 거야. 확신하는데 기업 관련된 법안만 있는 건 아닐 거야. 엉뚱한 거 분명히 있어. 네, 그래서 리스트 달라. 근데 반기업이라는 건 뭡니까? 기업에 반대한다, 기업을 죽이려고 한다, 기업을 싫어한다, 기업을 못하게 한다. 아니, 기업 활동을 할 때 이거는 해도 되고 이건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정해주는 게 기업 하지 말라는 거야? 기업 죽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조선일보 새끼들이 프레임을 짤 때 항상 저런 식으로 해요. 쟤네들이 말이 안 되는 거를 섹시한 단어로 이게 압축을 해가지고 휙 던져, 어디다? 제목에다 붙여가지고 그래놓고 우깁니다. 지네가 처음에 기사 생산하고 그 다음에 사설로 받고 그 다음에 그걸 누가 퍼가가지고 또 얘기가 번지면 다시 기사를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키우는 거야. 자, 이게 왜 자꾸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면, 조선일보가 뭘 써가지고 막 큰 목소리로 떠들면 받아 쓴 애들이 꼭 나와요. 바로 서울경제 같은 애들이 사설에서 받아 썼습니다. 똑같이 4월 21일자예요 20일에 나왔던 그 조선일보 그 기사 보고 베꼈어. 보세요.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한 기세를 모아 반기업 법안들을 밀어붙일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20대 국회에 계류된 법안 가운데 1300개가 기업의 권한과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게다가 민주당의 총선 공약 중에는 시장경제를 훼손하고 기업의 징벌적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적지 않다. 얘네만 그랬을 것 같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요. 자, 파이낸셜 타임즈의 사설입니다. 20일에 조선일보가 기사를 내고 그날 오후에 받아가지고 사설을 냈습니다. 기업인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기업의 매출 10%의 벌금을 매기는 기업범죄처벌법 등은 20대 국회에서 좌절된 법안이다. 국회엔 이런 종류의 규제 관련 법안이 1300여 개나 계류돼 있다. 총선 승리로 모든 법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게 된 거대 여당이 죽은 법안을 다시 살려 재추진할 수 있다. 똑같죠? 정말 글자의 순서만 바꿨을 뿐이지 조선일보 사설이랑 그 기사를 그대로 받아 쓴 거야. 완전히 똑같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반기업법 1300개라는 이 데이터는 그 전에 나온 적이 없다. 심지어 그 데이터를 누가 만든 거냐? 조선일보 지네가 만든 거야. 그러면 저 파이낸셜 타임즈나 서울경제들은 뭐냐? 지들이 생산하지도 않은 자료를, 그렇다고 어떤 기관이나 공신력 있는 어떤 연구소나 이런 데서 뽑아낸 자료도 아니고 그냥 조선일보에서 지네 뇌피셜로 해가지고 굴려가지고 만들어낸 말도 안 되는 1300개라는 저 워딩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지네 사설에다 쓴 거예요. 아니, 어떻게 언론사가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뭐 자존심도 없어? 근데 데이터를 저 1300개를 하나하나 안 뜯어봐도 대충 저게 어떤 식으로 허술하게 구성되어 있을지를 이제 제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왠지를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 국민 누구나 인터넷의 의안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시면 현재의 그 각 법률안들이 발의되고 진행되는 상황들을 이제 캐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의안 정보 시스템 사이트에 가셔가지고 찾고 싶은 거, 예를 들면 이제 뭐 기업 관련된 거니까 대중소기업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42개 법안이 쫙 나오는데 맨 오른쪽에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됐느냐, 대한 반영 팩이라고 붙어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비슷비슷한
비슷한 내용의 그 법률안들을 모아가지고 상임위에서 심사해가지고 추려낸 거죠. 그래서 따로 대안을 만들어서 그걸 통과시켰기 때문에 얘네들 원래 기존에 만들었던 것들은 이제 폐기해도 된다. 이제 그래서 폐기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요즘은 의원들이 이제 의정활동 실적을 뭘로 많이 평가를 받느냐면 자기 이제 대표 발의 법안을 몇 개를 냈느냐 숫자를 세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숫자를 늘리고 싶어해. 그래서 법률안을 많이 냅니다. 뭐 하나 이슈가 이제 되면은 자기 상임위도 아닌데 상관없는 그 상임위의 법률안이라도 10명만 모아가지고 도장 받으면 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많이들 제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수가 좀 내용이 겹치거나 어떨 때는 뭐 정반대되는 내용을 뭐 발의하기도 하고 그래서 애초에 뭐 42개가 이제 대중소기업 관련된 법률안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부풀려진 숫자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게 무슨 얘기냐 1300개라고 전부 다 모아가지고 아이고 이만큼 왔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중에 상당수가 내용이 똑같거나 겹치거나 한자를 한글로 바꾸기만 한 거거나 숫자를 조금 바꾼 거거나 벌금 500만원 600만원을 바꾼 거거나 그런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으아 무려 이 좌파들이 1300개를 내놨어요 막 이럴 때 말이죠. 그게 과연 1300개일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자, 사설에 제가 지금 첫 문단만 읽은 겁니다. 사설에 첫 문단만 읽었는데 야바이 투성이야. 그러면 요걸 보시면 조선일보가 평소에 어떻게 야바이를 하는데 그 수법이 쫙 나옵니다. 제목부터 일단 자극적으로 반기업법이라고 뽑아놓긴 했는데 그런 법률은 없다. 애초에 거의 모든 법률은 규제와 견제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걸 반기업적이다 라고 이름 붙이는 건 굉장히 야비한 거짓말이다. 이게 하나고. 이제 일본이 수출 규제할 때도 중소기업의 R&D를 좀 하게끔 그렇지. 효과적으로 도와주면 대기업 너네들도 지원해준다. 뭐 그래. 이게 지금 규제 법안이야? 조선일보가 자랑하는 소위 프레임 만들어내기라는 게 대개 이런 방식입니다. 그냥 말 만들어내기예요. 아니, 그거를 반기업법이라고 말하는 게 말이 됩니까? 미쳤어요? 예? 반기업정서라는 말도 결국 조선일보 계열 애들이 만들어낸 건데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걔네들이 수십 년 동안 써온 그 반기업정서라는 단어의 정체가 뭡니까? 삼성이 반도체 공장에서 산재가 발생을 했는데 노동자들이 죽어가는데 그거 묻어버리려고 피해자들 협박하고 뭐 회유하고 뭐 무시하고 이러다가 걸려가지고 여론의 지탄을 받았다. 와 한국인들 기업 싫어하네. 반기업정서 엄청 심하네. 이런 게 쟤들이 씌우는 프레임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재벌 회장님이 말이죠 자기 아들이 어디 가서 맞고 왔다 그래가지고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사람 잡아다가 뒷산으로 끌고 가가지고 막 후드로 팼어. 그러다가 걸렸어. 그래서 막 혼났어. 여론의 지탄을 받았어. 야 재벌이 무슨 깡패 새끼냐? 이러고 혼났습니다. 이런 얘기 했더니 이거 큰일 날 일이네 이거 우리나라 큰일 나겠네. 반기업 정서가 이렇게 심하네 라고 하면 그걸 누가 반기업 정서라고 합니까? 깡패 짓 하지 말라는 건데 나쁜 짓을 안 하면 누가 굳이 기업 재벌 그 회장들을 싫어해요. 나쁜 짓을 하니까 나쁜 짓 하지 말라는 거잖아. 우리가 1등 얼마나 좋아하는데 말이야. 1등 기업을 우리가 굳이 왜 싫어합니까? 세계시장 1등 반도체 1위 이런 거 좋아하잖아 우리. 국뽕의 민족인데. 근데 그럴 때 말고 아니 기업이 개짓을 하면 당연히 욕을 먹어야지. 근데 얘들은 그래가지고 욕 먹으면 그러는 거야. 너희는 우리를 향한 그 시기 질투가 심하구나. 이 못난 것들. 윤서인 아니야? 그러니까 얘들이 그걸 수십 년 동안 재미본 반기업 정서라는 말을 살짝 틀어가지고 반기업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거예요. 육값 떠는 거죠 진짜. 그러면 도대체 무슨 법안들을 가지고 저 지랄 연병 육값을 떠느냐?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기업 규제 법안 1300여 개는 단 몇 개만 통과되더라도 기업 경영에 치명적일 정도로 과격한 것이 수두룩하다. 야, 이거 장난 아니네. 1300개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개만 통과돼도 치명적이래. 아니 무슨 뭐 국가보안법 같은 거라도 되나? 3대 세습하면 회사 몰수! 뭐 이런 거야 이거? 뭘 가지고 그러는지 그게 구체적으로 한번 뜯어볼게요. 감사위원 분리선임이나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대주주 경영권을 흔드는 상법 개정안이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되고 있고 기업인 과실로 주주 소비자에게 중대 손해를 끼쳤을 때 기업 매출의 10%를 벌금으로 내게 하는 법안도 제출돼 있다. 저게 통과되면은 기업에 치명적이야? 감사위원 분리선임이 뭡니까? 상법 개정안이에요.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면 감사위원을 따로 안 뽑고 기업의 이사들을 먼저 선출을 해. 그 중에서도 감사위원을 그 이사들 중에 선출을 합니다. 기업 이사라는 게 대부분 대주주가 임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임명이 되는데 그 중에 감사할 사람 뽑으니까 그 감사가 제대로 되겠어요? 감시가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사 뽑는 거랑 별개로 감사위원을 따로 뽑자. 그래서 대주주나 기업 활동을 감사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강화하자. 이게 뭐냐? 결국은 소액주주들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상법 개정안입니다. 그러면 집중투표제 의무화 이거는 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법 개정안이에요. 주주 총회에서 이사를 뽑을 때 지금까지는 결국엔 대주주 맘대로야.
왜냐면 한 주당 한 표니까 대주주가 임명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냥 나눠줘 표를. 6명 후보 중에서 3명이 선출이 되는데 다 대주주가 원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각 주주들한테 한 주에 한 표씩을 나눠줘가지고 한 명한테 몰빵할 수 있게 하자. 그럼 뭐냐? 6명의 후보 중에서 소액주주들이 당선시키고 싶은 사람한테 표를 몰빵해서 그 한 명만이라도 당선시키면 이사회 내에서 대주주를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이겁니다. 역시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거죠. 봐봐요.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한다. 소액주주, 주주자본주의. 주주자본주의야, 주주자본주의. 자본주의 중에서도 상자본주의예요. 졸라자본주의야. 그야말로 친자본주의적인 법인데 이게 왜 반기업법입니까? 굳이 따지자면 이름을 다르게 붙여야지. 대주주 권한 약화법 아니면 기업 총수 견제법. 그러니까 조선일보 것들의 머릿속에는 대기업이라는 게 곧 이꼬르 기업 총수다 이거예요. 지금 대주주다. 프랑스 루이 14세냐? 짐이 곧 국가냐? 본인이 곧 삼성인이라 뭐 이지랄이냐 이게?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무슨 저 대기업 회장님 마름이니? 쪽팔린 줄 알아야지. 자, 더 심각한 야바위는 이겁니다. 한번 보시죠. 기업인 과실로 주주 소비자에게 중대 손해를 끼쳤을 때 기업 매출의 10%를 벌금으로 내게 하는 법안도 제출돼 있다. 잘못을 해서 손해를 끼쳤어. 그래서 벌금을 매긴대. 아니 잘못해가지고 벌금을 매긴다는데 이게 왜 반기업법입니까? 잘못을 해서 벌금 내는 거 아니야 원래? 양벌 규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기업은 법인격이고 그렇지. 잘못을 저지른 사람한테만 벌을 주게 되면은 그러니까 경영자한테만 벌어준다 이거죠. 그럼 바지 사장 내보내가지고 그럼 너 벌 받고 말어. 너 깜빵 자면 네 가족들 잘 보내줄게. 그럼 너네 기업들도 타격을 입어야지 얘들이 잘못을 안 할 거 아니냐. 그렇지. 그 대표적인 양벌 규정에 그 관한적인 내용인데 이게. 바로 그거예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법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방식 자체는 논쟁이 있을 수는 있죠. 이게 맞다, 틀리다 이런 논쟁이 있을 수는 있는데 저게 왜 반기업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논리를 가지고 저게 반기업법이라고 하는지를 제가 또 찾아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21자 조선일보 기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기업인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기업의 매출 10%의 벌금을 매기는 기업범죄처벌법이라고 설명이 돼 있습니다. 아니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기업인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아주 신박한 설명이야. 잘못된 결정.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죠? 법안 명칭을 한번 보세요. 뭡니까? 기업범죄처벌법이에요. 기업이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한다는데 잘못된 결정이라는 표현이 말이 됩니까 이게? 도대체 그래서 뭘 가지고 저지르는지 저런 식으로 기업인이 잘못된 결정을 하면 이라는 소프트한 표현을 할 수 있으신지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법안의 원문을 찾아봐야 되겠다. 이 몹쓸 것들. 그래서 제가 의안정보 시스템에 또 찾아봤습니다. 기업범죄란 기업 또는 의사결정자가 기업활동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손해를 야기하는 범죄로서 별표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를 야기하는 범죄잖아. 무슨 잘못된 결정이야 이 처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말이 돼요? 벌금 과하다? 난리 치니까 내가 벌금과 관련된 항목도 그 법안에 뭐라고 쓰는지 한번 봤어. 의사결정자가 기업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그 의사결정자를 벌하는 외에 해당 기업에게도 연간 매출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의 벌금을 과한다. 자, 10%의 그 벌금을 과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밑에 단서 조항 보세요. 기업이 제1항의 의사결정자의 기업범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열심히 감독하고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적용하지 아니한다. 아니 그 열심히 하라는 거야. 그런 나쁜 짓을 하지 못하도록 감시를 철저히 하고 그런 나쁜 짓을 하지 마라. 안 하면 처벌 안 한다. 이게 어려운 얘기입니까 이게? 물론 매출액의 10%라는 게 이게 적절하냐 이런 논쟁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안 해야 될 수도 있지. 아, 미국처럼, 그지? 근데 말이죠, 우리 국회의원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좀 무리하다 싶은 것들은 대부분 이제 전문위원들 검토 단계에서 어느 정도 이제 지적이 돼서 걸러지거나 혹은 상임위에서 토론을 통해서 이렇게 조정이 됩니다. 실제로 제가 저 법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또 읽어봤죠? 거기에 다 지적이 돼 있어요. 매출액에 벌금 매기는 거는 조금 이상하다. 과잉금지 원칙에 이거 위반될 소지가 있다. 일률적으로 매출액 10%에 벌금 매기는 거 과하다. 보십시오. 팍팍 지적을 해놨죠? 그러면 이런 법안들은 실제 상임위에서 논의될 때는 다 정리가 됩니다. 근데 심지어 이 법안은 발의되고 나서 상임위에서 단 한 번도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논의조차 되지 않았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애초에 통과될 가능성이 제로다 이겁니다. 중요 법안으로 취급되지 못했어. 대도 않는 걸 가지고 지금 엄살 떠는 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 개구라로 협박을 해놓고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각종 환경 안전 규제가 대량으로 추가되면서 기업 대표이사가 되는 순간 형사처벌법규 2200여 개의 대상이 될 정도로 기업들 숨통이 막혀있다. 적대적인 경영 환경을 견디지 못하고 국내 투자를 중단하거나
공장을 해외로 옮기는 사례도 점차 늘고 있다. 이야, 형사처벌 2,200개. 와, 이게 숨통을 이렇게 조이고 있어. 어? 야, 기업 대표이사 못하겠네. 베트남으로 다 도망가자. 이러면서 다 옮겨버렸다. 저기요, 조선일보님, 대한민국 평범한 유튜버인 저도 말이죠. 형법, 도로교통법, 폭처법 이런 거에 수천 개 조항의 감시 대상입니다. 당신도 감시 대상이야. 개인들도 사람을 때리거나 무단횡단을 하거나 이러면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숨통을 조이면서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기업하면서 이런 나쁜 짓을 하면 안 된다. 그거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있는 거. 그걸 부풀려가지고 지금 뭐 숨통을 조인다느니 마느니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공장 옮긴다고 저렇게 구라를 쳐요 저게. 삼성이 베트남에 공장 짓고 현대차가 뭐 체코에 공장 짓고 롯데케미컬이 미국에 공장 짓고 이게 지금 뭐 형사처벌 받을까봐 2,200개가 무서워가지고 도망간 거냐? 야방이도 좀 적당히 쳐야지. 니네는 둘 중에 하나야. 완전 사기꾼이거나 완전 멍청이거나 뭘로 선택할래? 헬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조선일보 것들이 저러고 있습니다. 평소에 저렇게 조선일보가 뻔한 프레임을 짜면 그 뻔한 거를 다른 그 염치 없는 그 매체들이 그대로 받아 처먹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부풀려요. 눈덩이를 굴려 지들끼리. 이 공포 마케팅, 이 혐오스러운 야바위, 이게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작동을 해온 겁니다. 언론이란 것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게? 앞으로도 조선일보의 저 혐오스러운 100일장 대회를 종종 제가 중계하면서 뚝배기를 깨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헬마우스였고요. 구독은 덩지, 제보는 템플, 멤버십은 똥냐! 애기야! 야, 너 지난번에 뭐 저거 1,300개 뭐 리스트 뭐 그거 확보해본다며? 뭐 나왔어? 네, 그래서 그래도 국회에 요청을 해놨고 대한상이랑 이런 데서 이런저런 데서 연락이 왔는데 선생님 이 보고서가 실존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아니 우리 조선일보 기자님은 도대체 뭘 보고 쓰신 거야? 어? 신기루를 보고 쓰셨어? 그러니까 무슨 첨부 자료가 없잖아 기사에도. 그래서. 그래 본지가 분석해본 바에 따르면 이지랄하고 말이야. 내가 그 컨텐츠 찍을 때 근데 확신했잖아. 저건 저렇게 시체가 절대 없다. 자료랑 1,300개 한번 까보자. 그러면은 의원실 통해서 정식으로 자료 요구를 하겠다면서 나 지금 몇 개 의원실에 얘기를 해놨어. 그래서 컨텐츠 때까지는 안 올 텐데 그에 오면은 리어드로라도 내가 보내주려고 한다. 우리 그러면 저 조선일보한테 또 캐삭방 한번 걸까? 그럴까? 조선일보 선생님들 제대로 된 자료가 있으시다면 저희랑 한번 제대로 좀 붙어보시죠. 요 영상에 니네가 반박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정식으로 사과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널 삭제? 채널 삭제? 근데 우리가 1,300개 다 뒤졌을 때 만약에 그게 야바이다. 그럼 폐간? 폐간? 내가 끝까지 쫓아간다.